미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라고 하는 기능인데 거울이에요. 거울. 단축키는 MI고요. 여기에다가 거울을 딱 세워 놓으면, 여기다 거울을 세워 놓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반대편으로 뒤집어져서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해서 얘를 뒤집어주는 기능이 미러 기능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주는 기능이 미러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미러 기능을 쓰시려면 물체를 선택하고 얘를 뒤집는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뒤집는 기능이다 보니까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을 찍어줘야 돼요. 두 점을 찍어주면 면이 생기겠죠. 여기다 거울을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가 됩니다. 써볼게요. MI 스페이스바. 그럼 미러할 물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데, 물체 선택하시고, 물체 선택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박스 치는 게 당연히 빠르죠. 치시고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점을 찍으세요 라고 나오는데, 거울이 놓이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종이 접기. 이렇게 있는 종이를, 얘를 물감을 묻힌 잉크를 묻힌 거고, 요쪽을 기준으로 절반을 딱 접어주면 얘가 이렇게 반대쪽에 가서 이렇게 탁 접어서 반대쪽에 찍히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첫 번째 점을 찍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얘가 어떤 기능인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F8번을 켜보시면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종이를 절반으로, 얘를 잉크를 묻혀놓고 종이를 요 두 점을 기준으로 절반을 탁 접었다가 피면 이쪽에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커맨드 라인 보시면은 원본이 되는 물체, 얘를 뒤집었거든요. 얘를 뒤집어서 놨는데 원본이 되는 물체를 지울 거냐라고 물어봐요.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NO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본이 그대로 있고, YES를 누르면 원본이 지워져요. 그냥 NO 되어 있는 상태로 스페이스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쉽게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로테이트,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회전으로는 쟤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회전으로는 얘를 못 만들죠.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반대로 뒤집는 기능입니다. 뒤집어서 쓸 일이 꼭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회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러 기능, 얘를 이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되겠죠. 미러, 그 다음에 기준점 첫 번째, 기준점 두 번째, 그리고 지울 거냐라고 물어볼 거니까 스페이스바. 중심선 혹시 여기 중심선이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레이어 설정에서 올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쪽을 클릭해 놓으신 분들은 전체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은 올로 바꿔주시고 가면은 중심선 있습니다. 해주시고, 이물체의 크기가 대충 100mm 라고 치면은 200mm 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평의 길이도 대충 150m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수평선을 150mm니까 200mm 조금 넘게 그리면, 230 이렇게 그리면 충분한 크기일 거고요. 아래쪽 기준으로 그렸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가운데 선 그리시면 되죠. 가운데 선은 200mm 정도니까 300mm 정도 그리시면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가운데서 값을 보면서 대충 300mm 정도에 클릭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그리려고 하면은, 얘를 그리려면은 기준선이 필요하죠. 50mm의 절반 값이니까 100mm의 절반이니까 50mm씩 하면 되는데, 옵셋 100 슬러시 2, 50 넣으셔도 되는데 100 나누기 2로 넣으셔도 된다고 했죠.
중심선을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그리시면 되죠. 물체선, 굵은 선 같은 거로 해주시고 서클 명령어로 중심점 찍고 지름으로 30, 지름으로 50, 지름값으로 30짜리 원하나 50짜리 하나, D 하나, D 하신 다음에 50, 스페이스바 클릭하시고 D 30. 그 다음에 복사하시는 거죠. 카피. 지금 보시면은 중심선이 그려진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택하면 중심선을 제외시켜야 되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중심선도 선택되니까,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이렇게 선택했으면 중심선은 안 잡죠. 물체만 잡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하는 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르시고 중심점에서 F8번 켜있으면 끄시고 여기 교차점으로 복사해 놓으시면 되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옵셋, 요 위는 같은 거니까 여기 부분은 같은 거니까 두 번 옵셋하면 되겠네요. 87에 98. 하나 보고 옵셋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수평 옵셋이면은 87, 98 두 개 보고 한 번에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셋 87mm 스페이스바 98mm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개의 기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선이 위쪽으로 길게 올라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줄여 놓으셔도 돼요. F8번 눌러서 조금 아래에서만 쓸 거니까 이렇게 눌러서 좀 줄여 놓으시면 덜 헷갈리잖아요. 이 선을 옵셋하면 여기 분명히 생길 건데 이 선까지 있다 그러면 지저분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내려서 줄여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임의의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트림 하셔가지고 좀 자르시든지 그리고 지우면 안 헷갈리잖아요. 되려 저거 헷갈려서 찾는데 시간을 더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단순한 물체니까 한 번에 다 하셔도 되는데 분명 나중에 일하실 때는 좀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70mm 70mm 그럼 70mm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면 요 세 곳이 나오죠. 자, 되셨으면 이제 원 그리시면 됩니다. 원 지름 40mm 지름 60mm 복사해서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 이쪽은 하나 갖다가 복사해 주고 반대편도 복사하셔도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미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죠. 미러 하셔도 되는 위치죠. 그럼 미러 물체 선택 기준점은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얘가 미러가 되겠죠. 그럼 중심점 또는 수직 이렇게 잡아 주시면 미러로도 가능하죠. 볼게요. 원 여기는 이제 원으로 그리시면 되고 탄젠트 레디우스 서클 TTR 애매한 데 찍지 마시고 이런 데 찍다가 요 선이랑 맞닿는 곳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데를 찍으시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찍으면 되죠. 여기를 찍든지 여기를 찍든지 애매하게 요쯤 어딘가 비슷한 데서 찍어야지 라고 하면서 호가 요쯤에서 시작되니까 요쯤 찍어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얘한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찍으세요. 여기 그 다음에 80 트림 하시면 됩니다. 트림 TR 잘라주시고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불필요한 데부터 자르세요. 이런 데부터 자르지 마시고 가장 불필요한 데부터 자르시면은 확실하게 불필요한 데부터 자르시면 덜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미러 하면 반대편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미러
물체 선택, 스페이스바, 교차점하고 교차점 또는 센터 포인트를 잡아주면 얘가 반대편의 정확한 위치에 미러가 되겠죠. 아래쪽은 한번 해보세요. 아래쪽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는 명령어보다 수정하는 명령어를 훨씬 많이 써요. 옵셋, 트림, 미러, 복사, 회전, 얘네들을 훨씬 많이 써요. 그리는 명령어는 선, 원, 사각형 이 정도면 대부분을 그려요. 호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호를 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릴 때. 그 호는 진짜 잘 쓰기가 어려워서 안 쓰셔도 큰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뒤쪽에 하려고 두고 있고요. 수정하는 명령어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수정 명령어. 수정하고 주석, 치수 문자. 저거 안 써주면 도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는 명령어보다는 얘네들을 잘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좀 써줄 건데, 치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선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비슷한 크기로 남기고 나머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렉탱글 같은 걸 쓰셔서 십자선을 저처럼 길게 쓰시는 분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십자선이 기니까 요쯤에 갖다 놓으면 위쪽을 여기쯤에서 자르고 측면을 여기서 좀 자르는구나를 볼 수 있죠. 십자선을 짧게 쓰시는 분은 이거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 저는 십자선을 좀 길게 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럴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대충 여기쯤이면 되겠다 싶은 곳을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중심선이 비슷한 크기로 남도록 대략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긴 쪽은 트림하시고요. 트림할 때도 클릭하지 마시고 빈 곳에서 클릭하고 선을 그려서 클릭하면 한 번에 잘리죠. 이것도 4번, 5번 클릭인데 빈 곳에 클릭하시고 반대편을 찍어주면 한 번에 잘리죠. 이쪽은 익스텐드 하셔야겠네요. 익스텐드. EXTEND 연장하는 기능, 트림하고 같이 했었어요. EX 단축키 EX, 그 다음에 선 누르시면은 연장되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또 지저분하다 그러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자르세요. 얘네도 도면이니까 불필요한 요소를 너무 많이 남겨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면은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이 선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디멘전인데 디멘전 다 넣으셔도 되고요. DIM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쓸 겁니다. 치수 명령어 보면은 되게 여러가지 방법을 제한하세요. 근데 얘가 가장 그나마 최신 명령어고요. 저거 하나로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로 방법을 통일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 보면 디멘전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뭐 라이너, 리더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죠. 여러가지 종류들의 치수 넣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명령어 책에는 이렇게 돼요. 앞쪽에다가 dim을 넣으시면 돼요. dim. 얘네들이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DIM LINE 넣으면 dim 라이너고요. DIM ALIGN 넣으면 여기 이제 정렬 치수, DIM ANG 넣으면은 이게 각도 치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명령어가 이게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저걸 다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때그때 내가 저걸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하나로 쓸 건데 해보겠습니다. 매우 쉬워요. DIM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선에다 중간쯤에 갖다 대면은 그 선의 길이를 보여주는 치수를 만들어줘요. 클릭하지 마시고 원에다 갖다 대면은, 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지름, 바로 지름 치수를 보여주죠. 이때 클릭하고 놓으시면 지름을 보여줘요.
호에다가 갖다가 올려보시면은 스냅이 걸리면 안 나옵니다. 스냅이 걸리면 안 나오니까 스냅이 없는 쪽으로 살짝 비껴서 요런 데 갖다 놓으시면은 반지름 치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소, 그러니까 선에 갖다 놓으면 길이, 호에 갖다 놓으면 반지름, 원에 갖다 놓으면 지름을 치수를 보여주게끔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원 치수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지금 글자가 좀 작아요. 보면 제가 하나만 놔볼게요. 이렇게 놔보면 좀 작아요. 그러면은 dim 스타일에 들어가셔야겠죠. dim 스타일, dim 스타일에 들어오셔서 핏에 가셔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배 정도만 키워볼게요. 3배. 핏 메뉴에 가셔서 이 값을 3 해주시면은 전체 크기가 3 이렇게 커져요. 조금 커 보이네요. 이 정도 하면은 적당히 보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dim 그 다음에 호 부분, 여기도 치수가 있어야 되니까 호 부분에 하나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마우스를 놓는 위치 안쪽으로 놓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으로 놓으면 중심을 향하는 길이를 보여주면서 치수를 보여주죠. 지금은 여기가 더 낫겠죠. 깨끗하니까. 클릭. 반대편도 하나 더, 여기도 하나 해주시고 아래도 해주고 싶으면 아래쪽도 해주고. 마우스를 마지막에 배치하실 때 길게 배치하시면 이렇게 길게 나가요. 마우스를 여기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치수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근처에 있는 게 낫겠죠. 근처에. 그래서 스냅 조심하셔서 요런 데다가 놔주시면은 배치가 되죠. 그래서 원하고 호에만 치수를 좀 넣어보세요. 이라고 넣으시고 dim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그냥 클릭이 아니고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여기 나옵니다. 스냅이 걸리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스냅이 없는 쪽, 스냅이 안 걸리는 쪽에다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요런데 스냅이 걸리면 안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고 위치, 배치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안쪽이나 바깥쪽 잡으신 다음에 클릭해서 놓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 쓰실 수 있으세요. 형상에서 형상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지금처럼 형상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나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의 거리를 치수로 쓰고 싶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쪽에 있는 선에다가 넣으면 이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밖에 길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상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 형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형상의 끝점을 눌러주면 돼요. 형상의 끝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형상의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값을 보여주는 치수가 써집니다. 형상의 끝점, 배치, 끝점, 그리고 이왕이면은 같은 위치에다 치수를 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이 원의 사분점과 원의 사분점을 스냅으로 찍어주면 지름 치수가 아니라 사분점을 찍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리값으로 이 사분점과 사분점의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스냅으로 위치를 찍어서 위치를 클릭해주면 그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치수값이 써집니다. 이게 다예요.